북한의 인터넷과 IT 평양의 해커들이 움직이는 세계. 2014년 11월 소니 픽처스가 공격받았습니다.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에서 8,100만 달러가 사라졌습니다.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가 전 세계 150개국을 마비시켰습니다. 범인은 누구일까요? 놀랍게도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나라, 북한입니다. 오늘 우리는 북한 사이버 부대의 실체 속으로 들어갑니다. 북한. 일반 주민들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체 인구 2,500만 명 중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사람은 단 몇천 명뿐입니다.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광명이라는 내부 인트라넷만 사용합니다. 외부 세계와 완전히 차단된 채로. 하지만 평양의 특정 건물들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 김정일은 깨달았습니다. 재래식 무기로는 미국과 대등해질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사이버 전쟁이었습니다.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미림대학, 평양자동화대학. 이곳에서 북한 최고의 수재들이 모여 특별한 훈련을 받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해커가 되는 것입니다. 수학, 물리학, 프로그래밍. 하루 12시간 이상의 혹독한 훈련. 이들은 10대 초반부터 선발되어 20대가 될 때까지 오직 해킹만을 배웁니다. 라자루스. 성경에 나오는 죽음에서 부활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북한의 사이버 부대가 왜 이런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을까요? 2009년 7월 4일 한국과 미국의 주요 웹사이트들이 동시에 마비됩니다. 청와대, 백악관, 국방부. 디디아스 공격이었습니다. 보안 전문가들이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공격에 사용된 악성 코드가 죽은 컴퓨터를 깨워 좀비처럼 만들었다는 것. 마치 라자루스처럼 부활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라자루스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북한은 조직을 확대했고 2010년대 들어 그들의 공격은 더욱 정교해집니다. 라자루스 외에도 숨은 코브라이던 코브러, 킴스키 KIMSUKY, 안다리엘 ANDARIE. 최소 20개 이상의 해킹 그룹이 북한 정찰총국의 지휘 아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지휘본부는 정찰총국, 북한의 대외 정보기관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평양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북한 해커들 대부분은 북한에 살지 않습니다. 중국 선양의 한 오피스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IT 회사입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북한 해커들이 24시간 작업 중입니다. 중국, 러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심지어 유럽까지. 북한은 전 세계의 해커들을 파견했습니다. 왜일까요? IP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북한에서 직접 공격하면 쉽게 잡힙니다. 하지만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를 거치면 추적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이들은 합법적인 회사로 위장합니다. 웹 개발, 모바일 앱 제작, IT 외주 작업. 낮에는 정상적인 프리랜서처럼 일하고 밤에는 해킹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번 돈의 대부분은 평양으로 송금됩니다. 이것이 북한의 핵 개발과 정권 유지 자금이 됩니다. 2014년 11월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 소니가 제작한 영화 인터뷰. 김정은을 암살하는 내용의 코미디였습니다. 북한은 분노했고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라자루스 그룹이 소니의 시스템에 침투했습니다. 임직원들의 이메일, 미공개 영화, 배우들의 개인정보까지 모든 것이 유출되었습니다. 소니는 무릎을 꿇었고 영화는 개봉이 취소될 뻔했습니다. 북한은 사이버 공격만으로 할리우드를 굴복시킨 것입니다. 2016년 2월 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의 SWIFT 계좌. 국제금융거래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북한 해커들이 이곳에 침투했습니다. 그들은 10억 달러를 훔치려 했습니다. 다행히 철자 오류로 대부분의 거래가 차단되었지만 그래도 8,100만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돈은 필리핀의 카지노를 통해 세탁되었고 결국 북한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완벽한 디지털 강도였습니다. 2017년 5월 역사상 최악의 랜섬웨어 공격. 워너크라이. 단 하루 만에 150개국
30만 대 이상의 컴퓨터를 감염시켰습니다. 영국의 병원들이 마비되었습니다. 수술이 취소되고 환자들이 위험에 빠졌습니다. 독일의 공장들이 멈췄고 러시아의 철도 시스템이 먹통이 되었습니다. 해커들의 요구는 간단했습니다. 300달러어치의 비트코인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파일은 영원히 사라진다. FBI는 결론 내렸습니다. 범인은 북한의 라자루스 그룹이라고. 2017년 이후 북한의 전략이 바뀝니다. 새로운 목표는 암호화폐였습니다. 왜 암호화폐일까요? 추적이 어렵고 국제 제재를 피할 수 있으며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7년 코인체크, 2018년 코인빈, 2019년 업비트. 한국과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연쇄적으로 공격받았습니다. UN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약 30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훔쳤습니다. 2022년 3월 가장 대담한 공격이 일어납니다. 베트남의 게임 회사 엑시 인피니티가 해킹당했습니다. 6억 2,500만 달러. 암호화폐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킹이었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역시 라자루스였습니다. 훔친 암호화폐는 수천 개의 지갑으로 쪼개져 세탁되었고 결국 북한의 핵개발 자금이 되었습니다. 북한 해커들은 어떻게 일할까요? 첫 번째 단계는 스피어 피싱입니다. 표적을 정하고 그 사람에게 맞춤형 이메일을 보냅니다. 안녕하세요, 채용 담당자입니다. 프리랜서 프로젝트에 관심 있으신가요? 첨부 파일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첨부 파일을 열면 끝입니다. 악성 코드가 설치되고 해커들은 시스템에 접근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기다림입니다. 몇 주, 때로는 몇 달을 기다리며 조용히 움직입니다. 권한을 얻고 백도어를 만들고 중요한 정보를 찾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순간에 공격합니다. 데이터를 훔치거나 랜섬웨어를 실행하거나 시스템을 파괴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팀워크입니다. 정보 수집팀, 침투팀, 공격팀, 자금 세탁팀. 마치 기업처럼 체계적으로 움직입니다. 세계는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FBI는 북한 해커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박진혁, 전창혁, 김일. 이들의 얼굴이 전 세계에 공개되었습니다. 블록체인 분석 회사들은 훔친 암호화폐를 추적합니다. 체이널리시스, 엘리틱 같은 회사들이 북한의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유엔은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북한의 IT 노동자 해외 파견을 금지하고 관련 기업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각국은 사이버 방어를 강화했습니다. 한국의 국가정보원, 미국의 사이버 사령부, 일본의 사이버 보안센터. 24시간 북한의 움직임을 감시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4년에도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방위산업체, 암호화폐 거래소, 심지어 개인 투자자들까지. 그들의 기술도 진화했습니다. 이제는 AI를 활용합니다. 딥페이크로 가짜 영상 통화를 하고 챗봇으로 자동화된 피싱을 합니다. 북한 해커들은 링크드인에서 가짜 프로필로 활동합니다. 실리콘밸리 엔지니어인 척, 유럽의 디자이너인 척 위장합니다. 심지어 글로벌 기업에 입사하려 시도합니다. 재택근무를 악용해 북한에서 일하면서 미국 회사의 월급을 받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북한의 사이버 능력은 이제 국가 안보의 문제다. 이것은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 전쟁이다. 오늘 밤도 평양 어딘가에서 해커들은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국경도 바다도 제재도 그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라면 어디든지 그들의 전쟁터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피해액만 수십억 달러. 실제 피해는 훨씬 더 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북한은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쏘아 올립니다. 사이버 해킹이 실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 의심스러운 이메일을 열지 마세요.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지 마세요. 비밀번호를 자주 바꾸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국제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사이버 공간에는 국경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자루스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위협이 다시 살아나듯이 그들은 계속해서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이 북한에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